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 라는 책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빵을 먹지 말라고? 이건 무슨 책이지? 그래서 호기심에 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사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탄수화물의 섭취는 최대한 줄이고 단식을 즐기며 지방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은 좀 의외였는데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지방은 먹는 양에 제한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탄수화물을 꽤 많이 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마사스쿠 10만 명의 위장을 진찰한 소화기과의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쓴 식사법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들어보시죠. 아침마다 먹는 빵이 당신의 건강을 빼앗습니다. 아침에 빵을 먹지 말아보시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는 위장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일단 이렇게 제안합니다. 빵이 몸에 나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밀을 고온으로 가열해 만드는 빵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암 등의 발병과 악화로도 이어집니다.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소화에 부담을 중도로 과식을 하게 된다. 식빵 한 장, 밥 한 공기, 우동 한 그릇, 파스타 한 접시 같은 탄수화물 음식은 일반적인 양으로만 먹어도 위에는 과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화기관은 구조상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쳐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배부름을 대가로 당신의 건강을 빼앗고 수명을 단축합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매일같이 탄수화물을 먹는 사람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고 더 나은 인생을 보내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식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 인간의 수명을 갉아먹는 빵, 2장 오해로 반복된 소화 흡수의 원리, 3장 최적의 영양균형과 당질에 대해서, 4장 탄수화물이 일으키는 소화기계 질환, 5장 밀가루를 끊으면 만병이 치유된다, 6장 위장에 좋은 식사 습관, 7장 밥, 반찬, 국식단의 진실, 8장 당질 제한으로 올바르게 다이어트하기, 9장 식사를 바꾸면 장수할 수 있다. 프롤로그. 대사증후군에 걸린 소화기과 의사. 탄수화물을 끊으니 위산 역류가 사라졌다. 그렇게 탄수화물 제한을 계속한 결과 젊어서부터 시달린 식후의 더부룩함, 위통, 신물 올라옴이 싹 사라졌다. 빵도 밥도 안 되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이럴 때는 고기와 생선을 중심으로 하되 채소와 해조류도 챙겨 먹고 아무래도 배가 고프다면 빵이나 밥을 조금만 곁들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아침에 빵을 끊었을 뿐인데 아침빵을 끊은 환자에게서는 더부룩함,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 설사가 사라졌다. 천식 발작이 가라앉았다 등등 위장을 넘어 몸까지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럼 저녁에도 탄수화물을 제한해 볼까요? 라는 제안을 환자가 승낙하여 더욱 효과가 커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제1장 인간의 수명을 갉아먹는 빵.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빵을 먹으면 6시간, 쌀밥을 먹으면 10시간가량 위 속에 머문다는 것을 확인한 논문이 있다. 글루텐이 소화와 흡수를 방해한다. 이런 끈적끈적한 물질이 소장에 도달하면 소장의 융털에 들러붙어 소화, 흡수를 방해한다.
가열조리가 몸을 그을린다.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린다. 특히 식후 1시간, 2시간 동안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상태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른다. 혈당치의 극심한 변동은 혈관에 손상을 입혀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탄수화물이 무한 반복에 빠진다. 아침을 먹지 않거나 탄수화물을 배제한 식단을 섭취해야 아침 이후에도 혈당이 잘 오르지 않는 메뉴를 고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 위 속에서 팽창하여 장기간 머무르는 음식을 아침에 먹으면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진다. 애써 아침때 일어나서 교감신경으로 전환했건만 다시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일에서 역량을 발휘하기도 어려워진다. 아침이 오면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사냥하러 가고 밤이 되면 잠자는 단순한 생활을 했던 원시시대에는 아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원활했을 것이다. 하루에 8시간이라고 삼시세끼를 먹고 날이 저물어도 밝은 전등 아래서 활동을 계속하며 스트레스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는 현대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밀의 의존성은 마약과 같다. 밀은 소화되면 엑소르핀으로 변화되어 뇌에 있는 모르핀 수용체와 결합해 화학적 쾌감을 선사한다. 편의성과 경제성이 지나치게 좋다. 빵을 먹자마자 엄청나게 배가 아프다든지 곧장 탈이 난다면 습관을 제거해보겠지만 단점이 생활습관병 같은 장기적인 문제 밖에 없으면 편의성을 우선하고 그리고 먹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까봐. 배가 꼬르륵거리는 건 소화기관이 텅 비어서 드디어 쉴 수 있겠다는 신호 중 하나이다. 꼬르륵거리지 않도록 늘 배를 채워두면 위장이 지쳐버린다. 2장 오해로 반복된 소화 흡수의 원리. 더부룩함의 원인은 기름이 아니다. 더부룩함의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 혹은 탄수화물과 산화한 기름의 조합이다. 위는 탄수화물의 분해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화학적 소화의 목적은 단백질 분해이지 다른 영양소의 소화가 아니다. 소화기관은 탄수화물이 버겁다. 탄수화물이 소장에 도달했을 때는 단백질과 지질에 비해 적은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것이 연구로도 밝혀졌다. 탄수화물은 소화액 분비를 덜 자극하는 영양소에 소화의 핵심이자 마지막 보루인 이자액마저 탄수화물 소화에는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700만 년 인류사에 있어서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의 약 699만 년 동안은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먹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서로 추정된다. 소화 시간은 영양소에 따라 다르다. 빵 혹은 주먹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고 하는 까닭은 탄수화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이다.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데 왜 혈당이 바로 오를까? 위로 넘어가더라도 위의 꿈틀 운동에 의해 대량의 위액과 뒤섞여 신속히 소장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혈당치가 상승하는 것이다. 반면 침속 아밀레이스가 분해하지 못한 녹말과 식이섬유 부분은 위액으로도 분해되지 않으니 긴 시간 위에 머무르게 된다. 단백질과 다량의 탄수화물을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통 고기며 생선을 빵 또는 밥과 함께 먹는다. 이렇게 단백질, 지질을 곡물과 함께 먹는 식습관은 사실 소화기관에서 큰 부담을 주는 원인이다. 역류성 식도염의 범인은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한 곡물은 위에서 잘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벽은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액을 계속 내보내는데 그 결과 트림이 많이 올라오는 증상이나 위액이 색소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다. 3장 최적의 영양균형과 당질에 대해서. 당질 제한식의 이상적인 영양균형.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식후 고혈당, 다시 말해 혈당 스파이크를 피해야 한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영양소는 당질이므로 식사 섭취는 당질의 양에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당질은 지나치게 섭취하면 독. 당질은 인간에게 최소한은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독이 된다. 한마디로 당질은 영양소이자 독에 가까운 성분이다. 혈당 스파이크는 이토록 무섭다. 건강 숙명을 늘리기 위해서 먼저 시작해야 할 과제는 식사 조절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기존의 칼로리 제한이 아닌 당질 제한이다. 적절한 운동을 하고 식품 보존료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당질 제한이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키워드는 당화와 산화이다. 각각 그을음과 녹이라고 불리는 당화와 산화는 몸속에서 만성염증을 유발할 뿐더러 노화까지 촉진한다. AGE와 활성산소는 상호작용을 통해 뇌전과 혈관에 만성염증을 일으킨다. 이는 비만, 고혈압, 당뇨, 암,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생활습관병과 인지장애의 발병 및 악화로 이루어진다. 4장 탄수화물이 일으키는 소화계 질환. 고기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 위산 분비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반면 탄수화물은 4시간 이상 윗속에 머물러서 위산이 내리 분비된다. 그러는 동안 지질과 단백질의 소화가 끝나고 콜레키스토닌의 작용으로 하부식도 괄약근이 이완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5장 밀가루를 끊으면 만병이 치유된다. 비만은 몸속의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자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발전하는 이른바 대사증후군이 원인이기 때문에 꼭 개선해야 한다. 이살지질 혈증은 지질이 아닌 당질 과잉이 원인. 최근 의학계에서 당질 과잉 섭취가 이살지질 혈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결국 이상지질 혈증은 식사를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당질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 몸속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의 문제라는 뜻이다.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취급되어 온 나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LDL의 침착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지라 LDL은 오랫동안 동맥경화의 범위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다 최근 고혈당에 의해 손상된 혈관 내피에 LDL이 들러붙어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려면 LDL 수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고혈당 상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LDL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지만 애당초 고혈당 상태가 아니라면 LDL이 혈관 내피에 들러붙을 일이 없다. 악성종양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는 당질. 2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오늘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암 예방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악성종양도 지나친 지방 섭취가 발병률을 높인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악성종양을 발생시키기 쉬운 영양소로 당질을 꼽고 있다. 뇌의 당뇨병이라 불리는 알츠하이머. 인지장애의 70%를 차지한다는 알츠하이머 인지장애는 당질의 과잉 섭취가 원인으로 추정되어 뇌의 당뇨병이라고도 불린다. 빵을 끊었더니 천식이 가라앉았다. 아토피, 피부염, 천식, 꽃가루병 등은 알레르기 질환이라고도 불린다. 이들 알레르기 질환 또한 밀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취할 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6장 위에 좋은 식사 습관. 아침은 안 먹는 편이 낫다. 소화기관 의사로서 원칙적 조언을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배가 고프지 않은 상황에서는 식사를 건너뛰는 편이 낫다. 탄수화물을 섭취할 바에야 굶기를 권장한다. 1일 3식은 장에 좋지 않다. 지금은 1일 1식 혹은 2식을 먹는다. 1일 3식이라는 식생활은 내가 만들어낸 습관이지 장이 만들어낸 습관이 아니다. 지금의 나는 1일 3식을 하던 그때 시절보다 몸이 가뿐할 뿐더러 식사에 휘둘리지 않아 업무 효율이 올랐고 취미에 소재하는 시간도 들었다. 아침 대신 단백질 음료를 마신다. 무리하게 아침을 먹기보다 일하면서 단백질 음료를 마시는 방법도 있다. 이때 핵심은 단백질 음료를 한꺼번에 들이키지 않고 시간을 들여 조금씩 마셔야 한다는 점이다. 채소부터 먹고 채소로 끝낸다. 추천하는 식사법은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으로 고기나 생선을 먹고 마지막에 채소를 다시 먹는 법이다. 식사를 시작할 때 먹는 채소는 혈당 상승과 식욕 과잉을 억제하고 끝날 때 먹는 채소는 더부룩함을 줄여준다. 가열된 음식이 더부룩함의 원인은 가열에 의해 손실되는 영양소도 있어서 원래 단백질과 지질은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된 식품은 소화기관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 속이 더부룩해지는 원인이 된다. 규칙적인 식사는 위장에 해롭다. 위장 건강에는 식사 시간을 고정하지 않고 배고플 때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 7장 밥, 반찬, 국, 식단의 진실. 흰쌀밥은 밥그릇의 3분의 1까지만. 반찬에도 당질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함께 허용되는 쌀밥의 양은 3분의 1공기 50g 정도다. 밥을 제외한 반찬만 먹어라. 회는 가열하지 않는 만큼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 모든 사람에게 추천한다. 8장 당질 제한으로 올바르게 다이어트하기. 주방도 뇌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 장시간 밥을 먹지 않았을 때 중간까지는 못 견디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공복감이 사라지더니 머리가 맑아진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몸의 에너지원이 포도당에서 케톤체로 전환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필수 영양소부터 제대로 챙겨 먹어라. 핵심은 지질을 늘려 만족감을 자아내는 데 있다. 갑작스럽게 탄수화물을 끊을 필요는 없으나 당질 섭취량은 하루에 100g 이내 1식단 30g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다. 9장 식사를 바꾸면 장수할 수 있다. 애초에 노화란 무엇인가? 인간은 대략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세포의 집합체이며 개별 세포의 손상이 누적되면 장기 기능이 저하하여 결국 죽음에 다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말하면 세포 하나하나에 손상을 주는 요인을 제거하면 몸 전체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세포 노화가 만성염증을 유발한다. 노화한 세포의 수가 적으면 자가 면역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많아지면 제거되지 않아 조직에 만성염증이 발생한다. 이것이 노화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암 발생 확률을 높인다. 수명의 열쇠를 쥔 장수유전자.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장수유전자는 어느 생물에나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며 생물의 수명 연장에 기여한다. 장수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몸속에서 발생하는 망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장수유전자는 생활 습관에 의해 활성화되는데 반대로 생활 습관이 나빠지면 활성화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 습관이란 단식과 칼로리 제한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물의 장수를 가로막는 생활습관 악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과식이다. 장수를 방해하는 두 가지 스위치. 과식이 생물의 수명 연장을 저지한다고 설명했는데 그 사태를 일으키는 스위치가 두 가지가 있다. 인슐린 IGF-1 신호와 mTOR 신호이다. IGF-1은 신진대사 및 몸의 성장을 제어하는 단백질 분자이다. 이 신호가 전달되면 장수 유전자가 억제되어 장수에 불리해지고 전달되지 않으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장수로 이어진다.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를 자극하지 않는 일, 즉 칼로리 제한이 장수와 연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mTOR은 세포의 영양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처럼 작동하는 단백질의 일종이다. mTOR가 활성화되면 세포 증식이 촉진되므로 수명 연장과 암 발생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단식이나 칼로리 제한을 하면 mTOR는 활성화하지 않고 장수 유전자를 활용해 장수로 이어진다. 고로 아프지 않고 장수하려면 이 두 가지 스위치를 눌러서는 안 된다. 미토콘드리아 초기화로 장수를 손에 넣는다. 미토콘드리아의 품질은 위와 같은 초기화 기능이 있기에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미토콘드리아의 적정량의 스트레스를 주어야 한다. 단식, 지구력 운동, 적절한 일광욕, 한림 등 그런 것들로 경험적으로 이어 내려온 건강법을 이용해서 말이다. 단식이 미토콘드리아에 좋은 이유. 내가 아침은 안 먹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설명한 미토콘드리아, 그것의 초기화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미토콘드리아의 초기화 기능은 오토파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오토파지란 자기 자신을 먹는다 란 뜻인데 영양 공급이 없어졌을 때 몸의 세포가 제 일부를 스스로 분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토콘드리아가 오토파지로 초기화하는 것은 마이토파지라고도 불리며 항상 활성산소와 맞서 싸우는 미토콘드리아를 초기화하는 중요한 체계이다.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케톤식, 인슐린 스위치, mTOR 스위치, 장수 유전자, 미토콘드리아의 초기화 기능 등 장수의 중요한 개념을 쭉 살펴보았다. 이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묻는다면 답은 인슐린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 것이다. 노화를 방지하고 암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려면 당질 제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식사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케톤식이다. 케톤식은 섭취 에너지의 60에서 90%를 지방으로 섭취하는 당질 제한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식생활을 추천한다. 당질은 인슐린 추가 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식 20g 이내로 제한한다. 단백질은 적극적으로 섭취해도 되지만 노화 방지를 바란다면 일식 30g 이내로 제한한다. 지질은 상한선이 없다. 지질은 오메가3 지방산을 중심으로 섭취하되 가열한 지질은 멀리하라.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된 해조류와 잎채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한다. 채소와 과일은 생식하는 편이 좋다. 음식 재료는 적게 가열하는 편이 영양상 좋다. 저온 조리와 생선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네, 이렇게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 식단 습관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탄수화물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라든지 지방은 저도 이제 몰랐습니다. 지방은 먹어도 크게 몸에 나쁘지 않다는 건 몰랐고요. 이 책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던 거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해주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뭔가 어떤 식단 관리에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식습관 관리를 잘 함으로써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건강한 몸을 오래오래 유지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